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오늘은 카오님께서 나눠주신 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은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네트워크 통합, 배터리 최적화에 중점을 둔 기업입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솔루션에 아테네라고 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이 이 기업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테나는 AI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서 배터리를 최적화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작동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7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템은 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고객이 되는 유틸리티 회사, 전력, 수도와 같은 공공기업 등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저장에 대한 시장 가치를 1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2030년까지는 25배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35%가 탄소 발생 중립화를 전념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라는 그런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고, 이 시트론 리서치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 그린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로 활성되는 점, 그런 면을 보았을 때 미국 내에 차세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조 확립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여할 업계 선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저장 시설 수치를 봤을 때 테슬라가 40개, 스템이 106개, 그리고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830만 달러, 그리고 스템은 3빌리언. 지금 테슬라가 좀 내려서 요거보다 조금 내렸죠. 어쨌든 굉장히 큰 비교가 되지만 테슬라에는 이 배터리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딱 이 절대적인 수치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 시트론 리서치에서 그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의 이게 전체 시장 규모인데요. 이게 1.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EV Electric Vehicle를 보면 450 빌리언. 일단 여기서 수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 그룹도 여러 그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스템의 시스템에 대한 사진이고요. 굉장히 영어로 많이 써 있고 복잡합니다. 이 파일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누구나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00만 방 스터디에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웰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B2B 아직까지 이제 B2B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고객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뭐 숫자와 이 그래프만 봐도 우상향하면서 급한 커브를 나타내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은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엔페이즈도 아실 거고, 솔라 엣지도 아실 거고, 어레이도 아실 거고, 썬노바, 썬런, 썬파워, 그리고 블룸버그, 차지포인트, 테슬라, 뭐 피어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뭐 허니웰이나 GE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전체 규모를 봤을 때 퀀텀 스케이프가 450 빌리언, 그리고 찰지 포인트가 190 빌리언, 루미나가 150. 그런데 비해서 스템의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1.2 트릴리언. 이걸 다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얘네가 이제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지만 이게 얼만큼 우리 곁에 와 있는지는 이제 조금 보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카우님께서 이 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AI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을 하려면 마이크로 그리드가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이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불안정하대요. 이렇게 일정하고 안정화된 전력 공급이
힘들고 그리고 멀리 갈 수 없고 굉장히 국지적이고 이런 단점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게 어떻게 해서 생산은 하는데 이 생산한 것들이 얼만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스템이 AI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지금의 단계에서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우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는 차트를 또 같이 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펙 상장해서 뭐 스펙의 생명은 그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고 이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유행이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DI 떴을 때 한번 팝하고 그다음에 멀지 했을 때 한번 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만큼 비율로 이게 합병이 되었느냐 혹은 이제 락업의 물량이 얼만큼이 풀리느냐 플러스 어닝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진짜 세틀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얘의 주가가 얼마일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차트만을 보고 이 주가가 어디로 향할지 안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지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관심을 가져서 내가 매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아직 차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너무 짧아. 1년이 안 됐어.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규모로 모으기 시작해야겠죠. 락업도 풀려야 될 거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유상증자에 뭐 오퍼링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예측을 하셔서 지금부터 해서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은 내가 굉장히 소량으로 매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 확 찌르고 이게 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냥 너무 큰 액수를 확 찌르고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천천히 항상 매수 기회를 주니까요. 천천히 매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보여주는 건 중기와 단기적인 차트이지 장기적인 차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월봉이나 이런 주봉 월봉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보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짤뚱한 걸 갖고 이거 뭘 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매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매집 구간인지 내가 매수의 자리가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치모쿠 클라우드의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여기 그 거래 볼륨이 벽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 볼륨 이 22불 69 요쯤을 뚫고 내려가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을 16.2 여기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요 여기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이런 모양을 주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파동이니? 이거는요 이런 패턴은요 파동으로 안 쳐요. 이거는 이제 제가 파동 설명하면서 어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A, B, C 오면 이 B에서 이렇게 만드는 삼각 수렴은 얘네 요 안에 있는 것들은 파동으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렇게 봤을 때는 A, B, C를 치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걸 1파, 2파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 3파를 가는 거냐? 이거는 얘를 뚫어봐야 한다 그랬죠. 이렇게 뚫어서 이 폭이 얘와 얘가 이퀄이거나 이쪽이 높을 때 그럴 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은 지나보기 전엔 몰라요. 그런데도 굳이 나 이 회사에 비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소량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쯤 자리가 이 지지를 깨지 않으면 이쯤이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자리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깨면요. 여기에 이 단기적인 이 저점에 이 자리를 깼을 때는 내가 손절을 치고 나올지 근데 내가 만약에 수량을 많이 갖고 나갔다면 손절을 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굉장히 소량으로 오래 매집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5개 미만으로 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년 정도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뭔가를 보여주고 결과치가 이거 뭐 유료 사이트 가봐도 이 수치 나온 애들이 없어요. 그냥 예상치, 황금빛 예상치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는 큰 액수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시작은 뭐 20개로 한다. 그러면 뭐 2개에서 5개를 딥할 때마다 애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모아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부 들어간 상태고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나서 이 위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기 단기적인 거예요. 차트는 지금 차트가 너무 짧아서 무슨 추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일단 제가 같이 나누는 것들은 차트 공부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트 모양이 만들어져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딥을 줬을 때 MACD 히스타그램이 가장 빠르다고 했죠. 여기가 딥을 주는 그 시그널이 있었고요. 일단 여기서 딥이라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얘가 크로스돼서 다시 요런 모양을 주면서 히스타그램이 여기에 다시 이렇게 이 베이스라인 0 밑에서 이런 히스타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픽했을 때 이 위에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여기서도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너울이 여기처럼 크지 않고 조금 더 작은 상태에서 수렴하는 과정이 보여질 수 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다 갑자기 더 커진다. 그럼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 얘가 이제 작은 너울을 주면서 이 0으로 이 베이스라인 0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가가 이제 팝할 준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MACD 히스타그램이 베이스라인 0 위에 이렇게 볼륨을 쌓아가면 MACD가 0 베이스라인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히스타그램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봐야 되는데 여기도 올라왔잖아. 여긴 바닥에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러면 이제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기서부터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온 거예요. 이 부분. 근데 그래봐야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이제 지금 그래프를 찌부를 시켜놔서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려면 이제 회사가 주는 수치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마켓 포캐스트 인디케이터를 같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인터미디엇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 때 얘네가 다시 같이 내려왔다 같이 튀고 올라가는 모양이 생기는 요런 자리.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딥을 주고 여기서 더 딥하게 줬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딥하게 주면은 이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모양이 보인다면 아마 주가는 이 30선 위에서 눌리는 모양을 만들고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네. 맞죠. 주가는 옆으로 기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그나마 예측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매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차트를 보는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 매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주가가 만약에 급하게 들어 올랐다 찍어준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돌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꺾였잖아요. 이제 막 꺾였기 때문에 이제 막 꺾인 선을 확 들어 올려서 한 번에 이렇게 치고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기보다는 뭐 이렇게 해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끌었다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폭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매수 불량 채우면서 여기에 저항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 저항이 센 부분들을 뚫고 이 고점을 클레임을 해야죠. 처음에 이퀄로 클레임을 할지 아니면 몸통으로 확 뚫고 무슨 호재가 있던지 해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린 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눌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제 그때는 고점을 뚫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이 받쳐줘야죠. 그때가 이제 RSI가 받쳐주면서 상방에서 60 이상으로 치면서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20선과 60선의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즉 그런 자리들이 나오고, 그다음 그러니까 60선이 상향으로 도는 모습, 그리고 8일선과 17일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17일선과 31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왜? 얘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는. 그 얘기인즉슨 뉴스에 손바닥 뒤집듯이 회딱회딱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변동이 클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셔도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매집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그런데 매집한 양이 너무 작으면 트림하기도 참 그래.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핸들할지 그런 스토리를 미리 짜놓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